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그 감성, 감정,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그 이성적인 그 생각들, 글쓰기 재료들, 글쓰기 역량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비판력, 비판적 사고력,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찰력, 세 번째로 상상력. 이게 글을 쓰는데 또한 필요한 역량들이다. 비판적 사고력, 비판력이라는 것은 사실 글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에 대한 평가거든요. 그 어떤 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죠. 기존에 있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걸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.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비판적 사고력, 비판력이죠.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.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. 글을 쓰려면은 또 말을 하려면 계속 뭔가가 떠올라야 합니다. 저는 이 떠오르는 걸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무슨 뭐 거창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글을 쓰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불현듯 이게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, 그래야 글을 계속 쓰고 말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? 그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고요. 그냥 제 나름의 정의입니다. 세 번째가 상상력이죠. 글을 기억만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쓸 수 없죠.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, 그 기억 밖에 있는 것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그 모든 건 이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우선 비판적 사고력, 비판력. 제가 그 외국 그 선진국들 그 교육이나 이 학교에서 가서 보면 교육과정 전체가 이 능력 하나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과목이 국어 과목이 됐건 사회 과목이 됐건 어떤 과목이 됐건 심지어 과학 과목까지도 또 예술 과목도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. 비판적 사고력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자기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자기 의견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. 그걸 뭐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. 자기 생각의 허점이라든가 약점 또는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. 그냥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것을 자기가 그 위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죠. 아,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 부족해. 이런 건 논리적으로 약점이 있어. 이런 것들을 아는 거가 이제 두 번째죠. 세 번째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인정해 주는 거죠. 그걸 막 배제하고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듣는 거죠. 받아들이는 거, 인정해 주는 거.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 나와 다른 의견, 그 남의 의견을 평가하는 능력이죠. 이러이러한 점은 맞고 이러한 부분 사실과 맞지 않다던가 그 평가할 수 있는 능력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의견과 내 의견을 합해서 결론을 내는 역량이죠. 두 개를 섞을 수 있는 능력. 이게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게 우리가 글을 쓰건 말을 하건 일상생활을 하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.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아까 제가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된다.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좀 막히죠. 자기 의견이 있으려면 좀 주체적이어야 합니다. 남의 말에 따라가고 동조하고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서야죠. 주체적인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럼 독불장군이라고 그래요. 쟤는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고 그래요.
홀로 서는 사람이 외롭죠. 또 이 남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.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것도 우리 사회가 잘 인정을 안 해요. 다른 것과 같이 놀려고 안 해요.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. 같은 편끼리만 놀아요.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. 저도 그렇고요.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불편해요. 불쾌해요. 그냥 무슨 SNS에서 다른 의견을 누가 제기를 하면 친구 삭제해버려요.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죠. 원래 인간은 다른 거 싫어해요. 같은 걸 좋아하죠. 근데 그야말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 어떤 문화, 분위기가 되려면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.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걸림돌이 있고요. 다른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평가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비판이고 비평이고 이런 건데, 그럼 이제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너 내 편 아니구나.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보면 알잖아요. 싸움이 돼요. 편가르기만 있는 거죠. 반론을 하고 반박을 해야 토론이고 그게 비판인데, 그 반박, 반론 자체를 나와 다른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토론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고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섞어서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. 지금이야말로 저는 비판적 사고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시대가 갈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. 옛날에는 그냥 상명하복 일사불란해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. 갈등을 스스로 잠재웠죠. 근데 지금은 갈등이 다 표면에 드러나죠.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서로 부딪히죠. 이걸 뭘로 풀겠습니까? 서로 대화하고 들어주고 합일점을 찾아가고 절충하고 이래야 되고 협상하고 이래야 되는데, 이 갈등의 시대에서 이 비판적 사고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.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위기의 시대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죠. 왜 그러냐면 위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일어날 때 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.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예견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간다 하면 그거는 다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. 근데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위기가 되는 건데,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어느 상사를 모실 때 그분이 당신은 야당 역할만 해. 나를 비판만 해. 내 말에 토를 달아. 말대꾸를 해. 그게 자네 역할이야.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역할에 충실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네만 만나면 내가 기분이 나쁘네. 내 말에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져.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 정도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위기 관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조차들 안 하니까요.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을 실제로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, 소위 그걸 뭐 악마의 변호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사람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융합.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 아닙니까? 그러려면 서로 다른 것끼리 부딪혀야죠. 서로 다른 게 연결되려면 서로 다른 걸 받아들이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런 면에서도 이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.
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세요.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왕따가 됩니다. 찍혀요. 얘는 까칠해. 어, 얘는 늘 뭐가 이렇게 문제야? 얘 늘 문제 제기를 해. 이의 제기를 해. 내 말에 토를 달아. 반박을 해. 반론을 해. 됐어. 너 내 편 아니야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스스로 이제 글을 통해서건 혼자 뭐 말을 통해서건 계속 키워야 된다. 저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? 그리고 자기 반대편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내가 보수면 진보, 내가 현실론자면 명분론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뭐 실리를 그 어떤 내 생각이 실리에 방점이 가 있다면은 어떤 명분과 이상 쪽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, 그들의 주장은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평가해보고 반박해보고 내 생각과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훈련들,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. 그게 이제 뭐 논술을 쓰건 뭘 하건 간에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에 관한 것이고요. 두 번째 말씀드리겠다는 게 이제 통찰력입니다. 통찰력은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.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죠. 잠들기 전에 엎치락뒤치락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. 저는 주로 이제 머리 감을 때 생각 잘 나고요.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생각이 잘 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다 저는 통찰이 오는 순간이에요. 보통 글을 작가들은 뭐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. 직관으로 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 그런 것들이 뭐 영감이 떠오르는 것도 통찰이 오는 것이고요.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, 이런 것도 다 통찰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되게 그 직관이나 영감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.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거의 경험을 불러와서 그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하죠. 그랬을 때 이 영감이 떠오르고 직관이 생기죠. 그래서 되게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거고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감이 잘 떠오르고 해안이 있고 직관력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. 제가 갖고 있는 이 통찰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.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통찰로 글을 쓰고 말을 잘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자기의 관심사입니다. 자기 주제, 자기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꽂혀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주제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신이 나고 재밌고 그 말이라면 하루 종일도 하고 싶고 만날 때마다 누구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게 되고 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글이 가 있고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상태, 몰입되어 있는 상태, 그런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저는 이제 글쓰기인데요. 처음에는 글쓰기였다가 이게 이제 말하기로 확장이 되고 소통으로 또 범위가 넓어지고 리더십으로 또 단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 처음에 가졌던 주제가 계속 넓혀 나가는 과정, 이게 이제 통찰력을 키우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지 글쓰기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넓어지면서 TV를 보다가도 뭔 생각이 떠오르고 이게 자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자기만의 어떤 주제를 갖는 것이다.
꽂혀 있는 데를만, 이게 눈덩이를 키우려면 처음에 단단한 뭐 돌멩이가 됐건 뭘 하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야 그걸 굴리기 시작하면서 이 커지지 않겠어요? 이 커지면서 생각이 막 붙는 것들이 이제 통찰이 오는 것들이죠.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표면적이 넓으니까 한번 굴릴 때 더 많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어요? 그리고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이 막 나는 상태로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, 글쓰기. 저는 이제 글쓰기나 뭐 말하기나 이런 소통에 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있어요. 두렵지가 않죠. 할 말이 많은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소통까지 뭐 이런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범위가 계속 넓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단단한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그게 글쓰기다 그러면 이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해요. 예를 들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바둑두잖아요. 그 주인공이 그 바둑을 좋아하잖아요. 바둑으로 세상을 보잖아요.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어떤 걸 하든 간에 뭐 낚시를 좋아한다, 등산을 좋아한다, 뭐 마찬가지예요. 등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다 그 산에 오르는 거에 비유해서 보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노래 경연 프로를 TV에서 볼 때, 야, 그 노래 경연이 글쓰기와 같은 거구나. 노래를 부르는 것과 글쓰기 이게 같은 거구나.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어떤 관심사, 자기 주제, 화두를 가져라.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, 그러니까 뭔가 이게 떠오르고 생각이 자꾸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갈린다.